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 홍석준 전 의원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까지는 못 오시고요. 홍석준 전 의원은 전화로.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이원 생방송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와 자택을 동시에 연결하는 이원 생방송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김용남 전 의원은 지금 화면이 움직이는데 홍석준 전 의원은 정지 상태입니다. 예, 사진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말을 저렇게 잘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홍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날씨도 추운데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SBS 김텐션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시도도 하시고. 아, 이원 생방송. 아, 이거 괜찮은데요. 일단 그런데 이제 저 오늘 홍 의원님 웃고 계시지만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최근에 계속 그랬지만 오늘도 그래요. 왜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현 의원 요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이 됐고 다음 주 2일에서 영장실질 심사하고 이제 3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의원님은 홍 의원님은 당연히 기각을 예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 영장 청구부터가 검찰의 무리한 어떤 수사다, 시도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렇게 표결 방해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민주당 자체적으로 과반수를 넘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장소를 여기로 옮겼다고 해서 표결 방해이다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되려면 표결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장소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 때문에 표결 행위를 못했다, 방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이 지금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표결 행위 방해를 받았다, 표결 행위를 했다 이런 어떤 주장으로 내라는 어떤 동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금 추경호 의원이 도주의 우려라든지 또 증거 인멸의 그런 어떤 가능성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구속 영장이 기각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영장 청구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당시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일단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터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는 과반이 넘지만 다 참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국회가 통제되어 있었잖아요. 막았잖아요,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어서 담장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도 빼내려고 했잖아요. 나와라. 원내대표실로 일단 와라. 그래서 실제로 본회의장에 있다가 나간 국힘 소속의 현역 의원도 있는 것이고 당장 안철수 의원이 그때 의총 장소가 자꾸 바뀌어서 헷갈려서 자기 표결에 참가 못했다.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의총장을 국힘 당사로 자꾸 바꾸는 바람에 참석 못했다. 실제로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는 됐습니다만 의도는 충분히 행위로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영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에는 영장 발부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소명의 문제인데 지금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당시 통화 내역 확인된 거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는 확인됐죠. 하지만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한 혐의 입증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 또 다른 가능성은 당시 원내 행정국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핸드폰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주요 당직자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핸드폰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가 됐다고 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거기서 뭐가 예. 나올 결정적인 예.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 저기 홍 의원님, 네. 저 추경호 의원 영장이 발부될 때랑 기각될 때에 대해서 따라서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 저 대여 투자 방향 이런 게 달라지나요? 그렇죠. 어떻게 일단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영장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 발부가 되었다. 예. 그래 되면 다음 수순은 민주당은 당연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씌워서 예.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일당 독재를 선포하는 것이고 거기 대응해서 국민의힘은 이제는 뭐 생존의 문제로 더 뭐 강경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뭐 예상대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검, 특히 내란 특검에 있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어떤 존속 여부도 관련되지만 대응하는 방향도 크게 내용이 달라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강경 투쟁인 건 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은 추경호 의원은 뭐 개별 의원이 아니라 전 원내 대표로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휘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보복의 어떤 절정 클라이막스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어떤 투쟁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저 김 의원님, 민주당은 보니까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니까 발부되면 내란 정당, 그 다음에 압박, 그 다음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거다. 이게 이제 언론의 분석이 되는데 맞아요?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영장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내지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까지 갈 수 있느냐는 별로 논리적 연결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상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나오면 내란 정당 간다 이렇게. 아니 근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되더라도 저는 더 중요시해야 될 게 오히려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새벽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이 처음에 국회에 올라왔을 때 국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서 탄핵소추가 무산됐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수호 집회를 하고 각종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이른바 계몽령 주장에 동조했던 그런 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으로서의 오히려 근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엄 1년 된 날이 12월 3일인데 홍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 메시지 뭐라고 내야 돼요? 12월 3일 날? 저는 이제 1주년에 따른 비상계엄 과거에 그 국민에게 그 불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그 불안함을 했던 과거의 어떤 그 사과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도 사실 무수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굳이 사과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다면 예. 과거에 했던 어떤 사과의 어떤 범주, 즉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이 이제 그 불편하고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국민이 부여한 어떤 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끔 한 그런 어떤 당의 책임, 뭐 이 정도를 어떤 그 사과를 뭐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저는 사과를 이 그 국민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이런 것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아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어의 몸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뭐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는데 지금 이미 관계가 없는 절연된 상태인데 없는 사람 관계 없는 사람을 절연 저는 하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이미 지금 홍석준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강력한 좀 엄청난 사과 크게 해야 되고 대통령과 절연 문제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털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홍 의원님 얘기신 것 같고. 근데 지도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직 지도부가 최종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도 그 진정성 있는 사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민은 제대로 된 사과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 국힘 쪽에서는 이미 사과 여러 번 했는데 뭘 자꾸 하라고 하냐 뭐 이런 태도잖아요. 아니 우리가 광복한 지 80년 넘었잖아요. 항상 한일 정상회담이나 일본 총리가 바뀌었을 때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식민 지배에 대한 그렇죠. 통절한 사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뭐 사과다운 사과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미 다 했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국힘은. 왜요? 왜냐하면 여전히 친윤 핵심 그룹으로 호가호위하면서 온갖 나쁜 짓에는 다 관여하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꿀 빨았던 사람들이 국힘의 코어 그룹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절연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절연이 되려면 적어도 뭐 현실적으로 의원직 사퇴는 가능성이 없다고 치고 뭐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만 차기 총선 불출마?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정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해야 절연이 될 텐데 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시침이 뚝 떼고 여전히 잘 살고 있고 계속 앞으로 정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돼요 국힘은. 홍 의원님. 네.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데 일단 홍 의원님도 뭐 그렇게까지 세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일단 지금 지지도가 당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당이. 김용남 의원의 말이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게 지금 뭐 친윤 핵심이 여전히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친윤 핵심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장제원 의원 불의했던 어떤 사고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역시 이제 영어의 몸입니다. 뭐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 지금 당내에서 지금 이제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친윤이라는 존재는 없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에서 어떤 개파가 있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구심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뭐 친윤이 아직까지도 뭐 핵심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고 저는 사실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만약에 사과를 한들 뭐 그 민주당에서 아니면 뭐 그 좌파 진영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네 지지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가서 아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만 하지 내란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은 불리한 프레임이 아니라 유리한 프레임, 즉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런 실정인 환율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대장동 항소심에 대한 어떤 포기 문제라든지 사법의 여러 가지 어떤 파기를 하려는 시도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유리한 전장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정당의 모습,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저는 알겠습니다. 더 소구력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주제는- 예. 윤석열 정권 때는 그렇게 그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실세인 걸 자랑하더니 이제 윤석열 정권 몰락하고 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송에 등장 안 한다고 숨만 쉬고 있어서 이제는 친윤 아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될 일이냐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단독 기사, 노컷뉴스 단독 기사인데 이제 홍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당시 김건희 여사하고 뭐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았다. 이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 더 나왔어요. 이거는 뭐 텔레그램 내용은 아니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봤더니 김건희 여사를 전화번호 저장했는데 이름을 김안빵 이렇게 저장했답니다. 여사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 김건희는 당연히 아니고 여사님도 아니고 V재료도 아니고 김안빵 이거는 일단 김 의원님부터 이거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김안빵 그러니까 안빵마님 이런 건가? 안방마님을 줄여서 쓴 것 같아요. 근데 네. 박성재 장관도 잘 보여야 되니까 사실은 범죄이자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범죄 혐의자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직접 소통해 가면서 그 지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검찰에 인사 조치도 하고 그러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경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김건희 예. 피고인에 대해서 예. 저게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남편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영부인으로 저렇게 떵떵거리고 나한테 지시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뭐 여사님이나 이건 차마 본인만 볼 수 있는 예. 핸드폰 저장에는 예.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약간 비꼬 와서 쓰는 거다 그러면 김안빵. 그렇죠.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예. 거부할 수 없는 경멸감이 숨어 있는 거죠.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안빵?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풀네임 공식 명칭이 아니라 그렇게 쓴 것은 김영남 의원과 그런 어떤 생각이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네. 또 반면에 그 풀네임으로 좀 쓰기에는 본인도 좀 부담이 되니까 약간은 좀 코믹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요소로 그런 어떤 예. 뭐 네임을 뭐 썼겠다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추정은 듭니다. 예. 이번 사건을 인해서 사실 좀 아쉬운 게 김건희 여사가 그 전에도 후보 시절에도 예를 들면 뭐 많은 어떤 민원인 내지는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고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네.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알았죠. 예, 영부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많은 또 이제 장관 내지는 또 관료들 정부 관계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한 것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수사에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좀 면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일단은 내용은 뭐 100% 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면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제를 참 좀- 재밌는 게 예. 안방마님을 줄여서 김안빵 이렇게 저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박성재 장관이. 근데 이제 안방이 깜빵 됐지 이제. 그래요. 그러네. 예. 안방이 감옥, 감빵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 패스트 트랙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거든요. 대장동 때도 포기하고 지금도 포기하고 이게 두 개를 연결해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데 김 의원님, 예. 요거 대통령의 예전에 있었던 항소를 자제하라 이 지시에 충실해서 뭐 대장동도 포기하고 안 하고 패스트 트랙도 안 하고 여권 관련된 것도 안 하고 야권 관련된 것도 안 하고 공평 무사한 검찰입니까? 아니 네. 하려면 양쪽 다 해야죠. 어느 그러면 한쪽만 항소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대장동 때문에 못한 거다. 아니 예.
그게 아니고 항소권 자제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거를 보다 신중하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번복 가능성이 높은 것만 예. 골라서 항소를 하면서 어떤 사법 역량의 낭비를 막자 이런 게 예. 새로운 정책 내지 지침 아닐까 싶어요. 뉴 노말이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홍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항소 포기. 예,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의 이미지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여야의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검찰의 어떤 권위 위신이 더 땅에 떨어지는 어떤 결과가 처리되지 않는가. 결국 이렇게 되면 검찰의 위신과 권위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